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5%대를 넘기면서 이자를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료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하고 예금 이자가 왜? 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금 이자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며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 어르신들이 많이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소득도 없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씩 매달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손해 안 보고 정기예금을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현명하게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긴축 정책으로 금리가 인상되었고 그 여파로 정기예금 가입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금리가 5%대를 상회하였는데요. 이때 공격적인 은행권 마케팅과 더불어 높은 금리를 원하는 심리가 딱 맞아떨어져 은행예 적금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9%대의 예금 상품을 한시적으로 선보였다가 은행 서버가 마비되거나 직원의 실수로 10% 특판 예적금을 팔다가 다시 회수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은행권으로 특히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굴려야 하는 은퇴자 입장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정기예금으로 많이들 갈아타셨을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4%대인 현재까지도 많은 은퇴자, 어르신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기예금을 가입한 은퇴하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예금 적금 이자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우려하는 분들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혹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행 이자에 대한 건보료를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진 건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소식 때문인데요. 연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에 근거해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기준금액을 336만원까지 낮춘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전문가들은 2028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며 취약해진 건보료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등의 여파로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조의 흑자를 기록해 23조 원의 적립금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병원 이용이 잦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에 우리는 부담되는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현행 건보료 계산에 적용되는 금융소득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의 금융소득 기준이 일치하기 때문에 연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면 건보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피부양자를 대거 탈락시켜 건보료 재정을 높이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1억 원의 1년 만기로 4% 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예금 이자는 4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 336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바뀐 피부양자 자격 요건 또한 건보료 재정을 위해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새롭게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첫 번째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 재산세 과표를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 원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기예금 이자 때문에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최소 20만원에서 30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수십만원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기준이 연소득 1천만원 초과해서
336만 원 초과로 바뀐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어떻게 해야 건보료 걱정 없이 현명하게 정기예금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돈을 나눠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금 만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인데요. 본인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정기예금 상품을 둘러본 후 목돈을 알맞게 나눠 단기 상품과 중장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령 1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다면 1년짜리 정기예금 상품에 5천만 원을 가입하고 2년짜리 정기예금 상품에 5천만 원을 가입하는 등 예금이자 받는 시기를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은 없을 것이고 피부양자인 어르신들은 피부양자 자격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 증여입니다.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내 통장에만 목돈이 있을 시에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산을 관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데요. 증여세법의 가족 간의 증여는 증여공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1년 만기 5% 금리예금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예금 이자는 2,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과 함께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처럼 예금 이자를 한 번에 많이 받게 되면 여러모로 세금 나갈 곳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2억 5천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첫 번째 방법처럼 두 분이서 목돈을 나눠 수익 발생 시기를 분산시킨다면 이자에 따른 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과세 계좌입니다.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여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아닌 분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죠.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어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는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정기예금 가입뿐만 아니라 각종 절세 계획에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금 적금 금리의 상승기는 끝이고 지금부터는 만기를 무조건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말들을 몇 번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만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예금 이자보다 세금,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서 고금리 시대에 현명하게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양질의 정보만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